이번 강의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수동문 또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보통 능동태의 반대라고만 생각을 하거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또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연습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기계적인 연습은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리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동과 수동, 그 각각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영어 사용에 도움이 되는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각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어떻게 그 내용을 영어로 작문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능동과 수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능동이라 함은 누군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동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능동과 수동은 보는 것처럼 행동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인 뼈대 2번 문장 구조에서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니가 갔다. 주어 토니가 동사 갔다의 기본 의미 가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다라는 행동을 했기에 능동태, 능동문입니다. 주어 토니가 행동을 한 대상입니다. 반면에 이 집이 지어졌다. 이 문장은 주어 이 집이 동사 지어졌다의 기본 의미인 짓다라는 행동을 한 게 아닌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집은 스스로 짓는다는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문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집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지었겠죠. 누군가가 짓다라는 행동을 한 거고요. 그 행동을 받은 대상이 이 집입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한 대상이 아니라 행동을 받은 대상인 문장이 수동태, 수동문입니다. 자, 그럼 이 수동문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서 영어 수동문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이 지어졌다는 문장은 영어로 This house, 이 집, 그리고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3인칭 단수주어의 과거형이니까 was, 그리고 비동사 뒤에 built라는 단어만 써주면 됩니다. This house was built. 여기서 this house가 주어이고 was built 덩어리 전체가 동사라고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 덩어리의 형태가 좀 생소한데요. 비동사와 흔히 PP형이라고 하는 과거분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분사, 이 PP형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 과거분사 built가 짓다, build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어떤 동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대개는 이렇게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동문의 행위자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자는 동사 행동을 실제로 한 대상을 말합니다. 이 수동문, 이 집이 지어졌다 속의 행위자는 누구일까요? 즉, 짓다라는 행동을 실제로 한, 그래서 실제로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집이 지어졌다고 하면 행위자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영어 문장에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라는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This house was built by my grandfather. 이렇게 영어 수동문에서 행위자는 전치사 by와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자는 단지 전치사 명사 부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동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내용상 필요하면 붙여도 되고 불필요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 문장은 한국어나 영어나 좀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었다 라고 바꿔 말하면
더 간단 명료합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뼈대 2번 문장인데요. 영어로 My grandfather built this house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이 두 문장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똑같이 집을 지은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실제 이 짓다라는 행동, 이 동사를 한 사람이죠. 행위자입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행위자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의 주어도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윗 문장은 수동문이고요. 아랫 문장은 능동문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수동문은 문장의 주어와 행위자가 다르고요. 능동문은 주어와 행위자가 동일합니다. 이게 수동문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수동문은 문장의 주어와 행위자가 다르다. 그리고 수동문에서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This house was built 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동문의 두 번째 특징은 행위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행위자를 생략했다고 해서 의미적으로도 행위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문이라면 주어와 다른 행위자가 항상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수동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수동문의 특징, 이 수동태의 본질을 꼭 아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수동문의 개념을 좀 더 다져보기 위해서 형태와 의미가 비슷한 능동문과 수동문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The temperature increases.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자, 이 둘 중에 어느 문장이 능동문이죠? 자, 형태를 보니까 윗문장이 능동문입니다. 주어와 동사로만 되어 있는 우리 38강에서 배운 자동사 문장이네요. 아랫문장은 수동문이고요. 자, 능동문은 주어와 행위자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인 온도가 자기 스스로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온도가 스스로 오른 거죠.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수동문은 온도가 스스로 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행위자가 있어서 그 행위자가 온도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행위자가 인위적으로 온도를 올려버리는 뉘앙스가 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 이 온도라는 게 올려지게 돼버렸다 아니면 올려짐을 당했다라는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뉘앙스에 맞게 이 두 문장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언제 온도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올라갈까요? 아마 여름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The temperature increases in summer. 여름에는 온도가 오른다. 이런 내용을 만들면 이렇게 능동문과 잘 어울립니다. 반면에 어떻게 인공적인 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면 온도가 좀 억지로 이렇게 오르게 될까요? 아마도 히터를 틀어놓으면 그렇겠죠. 자, 그래서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by the heater. 이렇게 히터로 인해서 온도가 오른다. 이런 내용이 수동문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오른다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도 주어가 스스로 오르는 것인지 또는 어떤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오르게 되는 것인지 그 느낌을 잘 감지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방금 말한 그 느낌을 잘 감지해 보면서 수동문 또는 능동문으로 영작을 해볼게요. 하나씩 보면요. 청소기가 고장났어. 문장의 뼈대로 주어는 청소기, 동사의 기본 의미는 고장나다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vacuum cleaner break. 자, 그런데 청소기라는 주어가 스스로 고장이 나는 건지 또는 어떤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고장이 나게 되는 건지 어떤 느낌인가요? 대개는 이런 가전제품은 누군가가 고장을 내키죠. 물에 집어넣는다든지 집어 던진다든지. 그래서 주어인 청소기는 고장이 나고요. 주어와 행위자가 다른 느낌이니까 수동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break 동사 부분을 is broke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주어 청소기가 3인칭 단수여서 비동사는 is이고요. 동사 break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 된 겁니다. The vacuum cleaner is broken. 톰이 청소기를 고장냈어. 이 문장은 주어가 톰이 한 행동은 고장을 냈네요. 뭐를요? 목적어는 청소기,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바로 위의 문장과 동일하게 수동문으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톰을 행위자라고 밝히는 부속을 붙여서요. The vacuum cleaner is broken. 자, 그리고 행위자 톰을 by Tom 이렇게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행위자가 드러난 수동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의 능동문 Tom broke the vacuum cleaner라고 해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2020년에 약 3,000명이 도로에서 사망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약 3,000명, 동사의 기본 의미는 사망하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로에서 스스로 사망하다는 행동을 한 게 아니죠. 대개는 충돌이나 어떤 사고,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주어와 행위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동문이 되겠습니다. 주어 about 3,000 people. 자, 동사 덩어리는 were killed. 그리고 나머지 한국에서 2020년에 도로에서 이 부분들은 전부 장소나 시간을 말해주는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문장의 앞이나 뒤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장소를 말해주는 부속이 둘 이상 나올 때는 대개는 좁은 범위의 장소를 먼저 앞에 그리고 넓은 범위의 장소를 뒤에 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2020년에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말해주는 부속이 동시에 나올 때에는 장소를 앞에, 시간을 뒤에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on road in Korea in 2020. About 3,000 people were killed on road in Korea in 2020.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우리 한국어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진짜 아파트가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장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주어는 아파트, 동사는 기본 의미가 짓다. 그런데 역시 아파트라는 주어가 짓다라는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스스로 자기를 지을 수가 없죠. 아파트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분들께서 짓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수동문. The apartment is built. 자,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문장이 되는데요.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의 느낌을 넣어 볼게요. 진행형은 우리 지난 39강, 40강에서 배웠었죠. The apartment is being built. 이렇게 됩니다. 동사 덩어리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비동사 is와 ing로 진행형의 느낌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비동사와 과거 분사로 수동태의 느낌을 넣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진행형과 수동태를 동시에 동사 덩어리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소포는 중국에서 배송된 건가요? 주어는 이 소포, 동사는 기본 의미가 배송하다. 내용상 소포는 직접 배송을 한 행위자가 아닙니다. 역시 수동문으로 만들면 This package is delivered. 중국에서는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문장 뒤에 붙여봅시다. From China. This package is delivered from China. 이 소포는 중국에서 배송된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모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었죠. Is this package delivered from China? 콘택트 렌즈는 매일 세척해야 합니다. 주어는 콘택트 렌즈, 동사는 기본 의미가 세척하다. 내용상 콘택트 렌즈가 스스로 세척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즉, 콘택트 렌즈를 세척하는 행위자, 세척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문이에요.
자, 주어 contact lenses. 동사 세척하다는 clean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수동문의 동사 덩어리로 are cleaned. 자, 주어가 복수라서 비동사는 are가 된 거고요. clean의 과거분사는 cleaned. 그리고 매일은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부속인데 전치사 없이 그냥 every day라고만 해도 됩니다. Contact lenses are cleaned every day. 컨택트 렌즈는 매일 세척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다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넣어야 됩니다. 46강에서 배운 동사 앞에 붙이는 어떤 마음이나 심리, 생각 등을 표현하는 중간 삽입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need to를 넣어 봅시다. 이렇게 동사 앞에 넣어주고요. 이 to 뒤에 동사는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be. Contact lenses need to be cleaned every day. 자, 이렇게 영작은 모두 마쳤는데요. 한 가지 더. 이 수동문들의 행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동문에서 행위자는 왜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왜 써주는 걸까요? 각각의 문장에서 나름의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vacuum cleaner is broken. 청소기가 고장났어. 자, 이 문장에서 청소기를 실제로 고장낸 행위자가 생략된 이유는 아마도 누군지 몰라서일지 모릅니다. 또는 이 문장을 말한 이유가 그냥 청소기가 고장났어 라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싶어서지 누가 고장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자, 반면 두 번째 문장 The vacuum cleaner is broken by Tom. 이렇게 톰이라는 행위자를 콕 집어서 밝혀주면 아마도 그 행위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일 겁니다. 세 번째 문장 About 3,000 people were killed on road in Korea in 2020. 자, 이 문장에서 행위자를 굳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통계 수치가 1년치 사고 사례를 종합한 거니까 그 각각의 교통사고마다 행위자가 다 다를 테고 하니까 행위자를 다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행위자 자체가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에는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생략을 했을 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 목적은 아마도 사망자의 수를 알려주는 데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 The apartment is being built. 이 문장은 행위자가 사실 너무 당연하긴 합니다. 누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죠.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죠. 딱히 특정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행위자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Is this package delivered from China? 이 문장은 아마도 누군지 몰라서 행위자를 못 썼거나 아니면 소포 보낸 사람이 명확히 누구인지는 밝힐 필요가 없어서 상관이 없어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온 거냐 아니냐 이게 이 문장을 말한 핵심 목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의 행위자 컨택트 렌즈는 누가 세척하죠? 당연히 사용자가 세척해야겠죠. 행위자는 너무 당연해서 또는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특정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또는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 그냥 세척해라, 매일 해라 이 내용이니까 딱히 행위자가 필요 없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행위자를 생략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수동문에서 행위자는 생략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행위자를 생략할 것인지 또는 드러낼 것인지는 내가 문장을 말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동문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수동문의 개념을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지난 47강에서 명사에 여러 단어를 붙여서 길게 만든 이 명사가지에는 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두 종류의 관사 중에서 정관사, 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